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새해가 되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 넘게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상폭과 그 영향을 놓고 어느 때보다 논란이 많은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입니다. 올해 16.4%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샐러리맨 입장에서 월급 봉투가 두꺼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 1,380원 인상된 174만 5,150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직장인 월급은 이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정은 다릅니다.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지급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 데다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고 한꺼번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 업종별 최저임금 미달 기업의 비율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 대기업과 주로 연관된 전기가스업과 제조업은 2에서 5%를 보인 반면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인 숙박, 음식업은 30%, PC방과 편의점에 속한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사정에 맞는 궤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현실적인 시장의 여건과 산업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올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직원을 더 줄이거나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째 쌈밥집을 운영하는 박종환 씨.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 발길도 뚝 끊긴 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앞두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건비 인상된 것만큼 그 공산품 물가가 오르니까 그거가 힘든 거라. 이제 천상 오르면은 이제 일하는 분을 자꾸만 줄이게 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딸을 들다가 이제 우리 가족끼리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소기업도 하소연합니다. 한 섬유업체 대표는 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다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160에서 지금 90명까지 내가 줄여놨다 카이. 최저임금이 못 빼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월급을 우리 100% 다 줘야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체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정책이 가시화됐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장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일할 사람도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75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65년 2천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말 기준 1.05명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과 여성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 노동력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 인구 변화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 추계 주기를 2년으로 줄입니다. 또 해외의 한국인 이공계 전문 인력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학력 고연봉의 전문성 있는 외국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특별 비자도 신설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여성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내년 2만 5천 명가량이 혜택을 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은 물론 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인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늘었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316만 개로 전년보다 31만 개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일자리가 18만 개였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 전체적으로 2,000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1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비영리 기업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습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1.9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5년 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산정의 기준이어서 코픽스가 오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됩니다.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인데요. 그동안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들은 핵심 과제로 고용허가제 개선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한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77%가 차별을 경험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외부 기관과의 상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함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정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입국이 가능하고 이후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로 제한돼 마지막 사업장에선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모든 이 체불임금과 산재 은폐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바로 사업장 3회 제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전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불법 체류자는 16만 명에 달합니다. 건설 현장의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다 보니 불법 고용이 늘면서 단속 대상에 오른 겁니다. 무리한 단속 탓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이 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노동 대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준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분을 속이거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는데 확인단 횟수만 8,90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인력 소개소에 외국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50대 정모 씨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입니다. 정 씨는 러시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경기도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불법 취업시켜준 뒤 수수료로 10%를 떼갔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해경에 확인된 것만 260여 명으로 횟수로는 무려 8,700여 회에 달합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외국인들의 신분을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노동자 명단에는 영문 이름만 기재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면서 단속망을 피했습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 현장에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국내 인력보다 저렴한 값에 이들을 받았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불법 고용되어 인명사고 발생 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신분 확인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한 이를 고용한 업체 측에서는 출입국에 통보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경은 인력 소개서 업자와 재외동포 중간 브로커, 건설 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전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 22명을 보내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책임자 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를 매길 계획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도심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을의 특수를 기대하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는 연말 특수가 옛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을 나온 인파들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의 거리. 연말을 맞아 온통 거리는 들뜬 분위기지만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와 사뭇 다릅니다. 성탄절과 성년회 등 연말 이벤트가 겹치면서 선물 수요가 급증해 연매출의 정점을 찍는다는 이른바 연말 특수를 올해는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연말이라 뭐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붐비기만 했지 좀 힘들어요 작년보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들 역시 연말 체감 경기 침체로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추위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자 전통시장까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기우는 소비 추세를 상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주차 난으로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고 전통시장의 주 소비층인 노년층도 예년만 못하다는 평입니다. 여기 오시는 소비자들은 보통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지갑을 잘 안 여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된 겨울나기,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과 남대문 시장 상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자존감이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직장에서 자존감을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고 상사나 동료와 마음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실제로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네, 이러한 자존감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선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의 직업, 한국인의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가 특별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의 직업, 한국인의 직업의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998년부터 4년마다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를 위해서 수행해 왔던 건데요. 그런데 4년 만에 발표된 올해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 88.1%는 자신이 갑이 아닌 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거의 대다수가 자신을 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놀라운데요. 자기 자신을 을로 평가했다는 건 그만큼 약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별로 봤을 때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자신을 을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15세부터 29세의 경우는 98.8%, 그러니까 불과 0.2%만을 제외한 응답자가 모두 자신을 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30대 역시 93.8%가 자신을 을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40대는 83.9%, 50대는 84.2%로 낮아진 뒤 60세에서 64세가 되면 78%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의 20, 30대는 삼포 세대를 시작으로 취업은 물론 고용 불안정에서 시달리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자존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콜센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직군은 이 외에도 다양한 직군에서 직장인들이 자신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인구직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629명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77.7%가 직장에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무별로는 서비스 분야가 87.7%, 자신의 감정 노동자라고 응답을 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구매나 자재, 광고 홍보 쪽도 80%가 넘었고 인사총무도 78.4%를 보이면서 많은 직군에서 자신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비스직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에서 자신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주로 어떤 상황이 자신들 감정 노동자라고 여기게끔 했던 건가요? 네, 1위는 복수 응답으로 66.1%가 화가 나더라도 서운하더라도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뽑혔습니다. 2위는 64.8%가 응답한 상대의 기분에 맞춰야 할 때였고요. 3위는 40.1%를 보인 항상 친절할 때, 4위는 30.7%가 응답한 폭언에 아무나 대응을 못할 때였습니다. 빈도수 역시 자주 겪는다와 늘 겪는다에 나란히 38.4%를 응답해서 직장인들이 일상 속에서 감정 노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끔 겪는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했습니다. 네, 화가 나거나 서운하더라도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게 직장인의 비애죠. 정말 고쳐야 할 문화지만 고객사나 협력업체를 대할 때 갑을 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감정 노동을 주로 하게 되는 상대는 1위가 고객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놀랍게도 직장 상사였습니다. 복수 응답으로 75.5%를 차지를 했는데요. 고객은 2위에 올랐고요. 또 비율로 보면은 상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 35.7%에 불과를 했습니다. 27.8%가 응답한 3위 역시 직장 동료라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4위는 25.2%의 비율을 보인 고객사 등 협력업체였고요. 5위는 23.1%가 응답한 경영진이었습니다. 네, 단순히 고객이나 협력사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이런 감정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 노동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1위로 뽑힌 대답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복수 응답으로 58.9%가 응답을 해서 1위에 오른 대답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였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상황이 커지지 않고 해결될 거란 생각을 한 건데요. 2위 역시 44.6%의 비율을 보인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요. 이를 보면 직장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는 기회인데요. 3위는 38.4%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4위는 31.5%가 뽑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였고요. 그 외에서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업무 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건 결국 자신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참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존감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해결책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물론 직장인들 나름대로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이 65.8%가 선택한 해결책은 다소 극단적이었는데요. 바로 이직 또는 퇴사 준비였습니다.
네, 직장 내에서의 자존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분위기, 업무의 성과와도 귀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 수치가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유가 더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바로 조직 내에 있었던 거죠. 직장인들의 자존감을 높여 업무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해법. 이건 결국 회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